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남편의 가정환경은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어머니가 못 키우겠다고 버리고 떠났고요. 시누이랑 남편은 아버지가 데려와서 키웠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이후 재혼하셔서 결국 바로 시할머니가 키워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혼 가정입니다. 2~3살부터 엄마와 저 이렇게 살았대요. 저는 아버지랑 연락 끊은 상태고요. 엄마랑만 둘이서 가족으로 지내왔어요. 홀어머니지만 저는 정말 엄마가 과분한 사랑 주셨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시할머님은 결혼 전보다 훨씬 이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남편이 아버님, 어머님과 같이 살아본 적은 없지만 연락은 꾸준히 하면서 지낸 것 같더라고요. 이혼 가정도 형태가 제각각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처음 연애 시작할 때는 서로 이러한 가정 상황을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안정된 상황과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한 로망이 컸어요. 우리만큼은 꼭 우리가 단단한 가정을 만들자.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정말 가족들에게 서로 잘하자. 단단한 울타리가 갖고 싶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거야. 현재 남편 월소득은 세후 300만 원대입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임신 중에는 하기 다소 어려운 일이고 지금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저는 대략 세후 150만 원대 정도 벌고 있습니다. 임신 전에는 저도 세후 300만 원 후반 정도 늘 소득이 있었어요. 결혼 이후로는 남편에게 생활비 200 정도 받았어요. 그 중에서 매월 따로 50만 원은 적금으로 처리하고요. 실생활비는 150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는 결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시댁에서 10원 한 푼 도움받은 건 전혀 없어요. 결혼식도 워낙 주고받은 게 없고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전세입니다. 3억 전세 자금 중에 일부는 친정엄마가 1억 정도 도와주셨고요. 일부분은 남편 돈과 대출입니다. 이자만 50만 원 나가고 있어요. 시어머니로부터는 경제적으로 도움받았던 부분은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결혼하면서부터 임신했을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 따뜻한 말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건 없니? 몸은 괜찮니?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내심 듣고 싶었나 봐요.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한테는 무관심할 수 있다고 해도 출산 후에도 아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애한테도 시어머니는 관심이 없으세요. 아기 잘 크고 있니라는 얘기 한 번 없으셨고 분유값 기저귀 값이라도 쓰라고 10원 한 장 저에게 보태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결혼식 하자마자 남편을 통해서 엄청나게 뭐라 하셨나 봐요. 시집 왔으면 며느리가 바로바로 연락해야지. 걔는 왜 안 하니? 이혼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아니냐? 애가 싸가지가 없나 보네. 입덧이 심하면 토하고 또 먹으면 된다. 입덧이 무슨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유세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종종 늘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옛날 분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 외에도 임신 중에 상처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남편의 동의 하에 시어머니랑 연락 끊고 살았고요. 시아버님하고만 교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결혼 전부터 어머님이 저러실 거라는 거 대충 알고 있으셨는지 제일 처음 인사 갔을 때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 고충을 며느리한테 가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아버지. 절대라도 애한테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돼. 네. 시아버님은 그렇게 남편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후에는 늘 입버릇처럼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정 붙이고 살아야 할 텐데 이런 집에 시집 오게 해서 참 미안하다. 내가 다 면목이 없다. 그래도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처음에는 시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라 애틋해서 더욱 그러시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님이 오랜 기간 정신과 약으로 졸피뎀을 복용하셨고 그로 인해서인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편이시더라고요. 현재는 가끔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릴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본 적은 없고 남편이 그런 적도 있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요양병원 들어가는 건 절대 싫다고 하셔서 그냥 혼자 지내고 계신데요. 이런 얘기들은 다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그나마 조금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과 제게 칼날처럼 상처 주는 말들과 행동들. 자신이 직접 여태까지 키우지도 않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는 것 같고 며느리도 우습게 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요. 솔직히 저는 매번 너무 크게 상처받았지만
남편도 속상해할 것 같아서 제가 받은 상처보다 티 안 내고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남편 말로는 그러더군요. 사실 그동안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결혼식 하고 나서부터 상태가 점점 악화되더니 최근 갈수록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최근에 낙상사고도 있어서 팔도 다치셨잖아. 그래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래, 알았어.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고요. 그래도 남편 낳아준 엄마니까 저도 마음이 애잔해서 시어머니랑 딱히 직접적 교류는 없지만 그래도 남편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요 근래에 남편한테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셨대요. 너도 알지? 내가 약 때문에 정신 차리기도 어렵고 최근에 낙상 사고까지 당해서 이 모양인 거. 몸도 아파서 일하기까지 힘드니까 월호 10만 원씩만 보내줘. 엄마 너무 힘들다. 엄마, 우리도 아직 신혼이라 돈 들어가는 건 많고 애도 이제 낳아가지고 너무 빠듯해서 힘들어. 우리도 생활비 150만 원으로 살고 있는걸. 그럼 엄마 이대로 방치할 거니? 내가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봐라. 남편이 처음부터 흔쾌히 수락한 건 아니라고 해요. 처음에 우리 수준에 그렇게 어떻게 매월 드릴 수 있냐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어쩔 수 없이라도 꼭 해드릴 수밖에 없다고 해요. 저는 의아한 부분이 말로는 오늘 내일 한다는 분인데 어떻게 갓 태어난 손주와 아들 내외는 그렇게 관심도 하나도 없고 상처 주는 말만 하시면서 월 얼마씩 본인 죽기 전까지 돈 달라는 얘기는 그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진짜 병원에서 죽을 날 받아놓은 상태라던가 정말 오늘 내일 하는 거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졸피뎀 장기 복용과 낙상사고로 그렇다고 하시고 손주조차 관심도 없으시니 뭔가 이기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가 부모라면 혼자 이 세상에 남겨질 내 자식이 너무 걱정돼서 없는 돈까지 마련해서 내 자식한테 남겨주고 싶을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살 걱정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뭐라 하면 오히려 남편이 저한테 뭐라 해요. 어머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손주고 며느리고 관심도 없고 맨날 이해하기 어려운 안 좋은 얘기만 하시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월 얼마씩은 달라고? 우리 엄마가 오죽 형편이 안 좋으면 손주 돌아볼 여력도 없고 저렇게 말하시겠니? 너야말로 너무 이기적이다. 다른 사람 상황도 봐가면서 이해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은 그런 자신의 어머니를 이해 못하는 제가 오히려 너무나도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 상황이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출산해서 앞으로 이 생활비로 어떻게 육아를 할지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더군다나 청약에 당첨까지 되어서 더욱더 타이트해질 예정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저희 상황 헤쳐나가기도 너무 막막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 저도 빨리 업무에 전적으로 복귀해서 돈 더 벌고 빚 갚고 그런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전처럼 일하려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전처럼 일하려고 노력하는지 안 보여? 애 낳고 한 달 되자마자 바로 전처럼 일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너의 눈에는 내가 취미로 일하려는 것처럼 보이니? 그럼 너는 너가 하고 싶어서 너 일하는 거잖아. 뭐가 문제야?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생활할 거 다 하고 있잖아. 조금이라도 젊은 우리가 고생해서 사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야?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우리 넉넉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애도 키워야잖아. 그리고 우리가 50년대, 60년대 무슨 전쟁 겪은 세대야? 더 많이 들이고 사는 집도 많아. 월호 10만 원 없다고 우리가 죽니? 너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이게 되었어? 정신 차려. 넌 가정이 있고 이제 자식 있는 아빠라는 사람이야. 아빠라는 사람이 지금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심지어 남편은 평소에 저희가 뭐 맨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저 생활비 안에서 아둥바둥 아껴 쓰고 살아왔던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도 산후조리 3개월이고 6개월이고 형편이 되었으면 그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냥 형편이 안 되니까 바로 일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이제 와서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월호 10만 원씩 무조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님 얘기 나올 때마면 무조건 부부싸움으로 번집니다. 넌 시집을 왔으면 어떻게든 우리 엄마랑 잘 지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너가 임신했고 우리 엄마가 상처되는 말을 좀 했다고 그렇게 연락 다 끊고 사는 며느리가 몇이나 있어? 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기적이야. 연락도 하기 싫고 돈도 주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지. 최소한 인간된 도리는 하자. 너무 답답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우울증도 오더라고요. 이후에는 자책만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정말 시집을 잘못 왔네. 다 그만해야 하나? 근데 태어난 이 아이는 어쩌지? 저만큼은 정말 든든한 울타리와 가정을 주고 싶었는데요. 막상 이런 걸로 이혼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이한테 이혼 가정 물려주는 것 같아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남편과 얘기하면 할수록 너무 답답합니다. 남편이 말한 것처럼 제가 정말 인간된 도리도 생각 안 하는 이기적인 사람인가요? 눈물만 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머릿속이 하얗게 되니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들이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시어머니처럼 똑같이 애 버리고 나갈 테니 알아서 잘들 살라고 하세요.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던가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졸피뎀 먹고 있고 횡설수설한다고 얘기 안 해줬잖아요. 시아버지한테 얘기해도 시아버지도 섭섭해할 것 같네요. 기껏 시할머니랑 시아버지 쪽이 키웠더니 효도는 시어머니한테 하니까요. 지금 눈물 흘릴 때가 아니라 이혼 가게 살궁리 해야 합니다. 자기 애 낳아준 와이프는 이기적이고 어릴 때 자기 버린 엄마는 가슴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까? 이기적인 저런 놈하고 왜 결혼하셨어요? 그냥 혼자 자기네 엄마 끌어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냅두셨어야죠.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건 남편이네요. 결혼 때 미리 말하지도 않고 현실은 나 몰라라 하고 어린 자식은 와이프가 어떻게든 알아서 하겠지 하며 자기 마음은 편하고 싶은가. 남편이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용돈 드리고 싶으면 드리면 되죠. 대리를 뛰든 알바를 하든 더 벌어서 드리면 되죠. 뭐 저렇게 당당한가요? 친정엄마도 월호 10만 원씩 드릴 건가요? 그나저나 이건 사기 결혼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만 불쌍하네요.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